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8월 3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주간브리핑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스튜디오에 들어와가지고 댓글을 좀 살펴봤습니다. 방송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국의 방송국 사정상 기존의 편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지는 이미 됐죠. 미협 협동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가 됐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임시 편성 체제를 운용하게 됐습니다. 원래 아침 7시 반부터 방송이 시작이 됐죠. 그걸 좀 늦춰서 아침 8시 반부터 국민 라디오 방송이 시작하게 됐고요. 첫 방송은 제가 진행하는 국민 라디오 조간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오후 7시 반에 그러니까 뉴스K 수중계가 끝나는 시점에 아주 정확히 맞아 떨어지진 않죠. 뉴스K 편성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 뉴스K 수중계가 끝나는 것으로 국민 라디오 방송도 마치게 됩니다. 자, 당분간 일부 그 양을 축소한 임시 편성 형태로 운용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궁금해서 글 올리신 분들에게 설명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작 시간과 관련해서만 다시 한번 설명을 강조해서 드린다면은 이 일시적인 축소 편성에 따라서 국민 라디오 방송은 아침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 전보다 1시간 늦춰졌죠. 그리고 첫 방송은 제가 국민 라디오 김효진 PD가 진행을 하는 국민 라디오 조간 브리핑이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 땅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 땅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 땅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 땅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8월 3일 월요일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에 관한 얘기인데 김무성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이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진보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역사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혀서 논란이라는 겁니다. 여당의 대표가 현행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고 있는 검정 형태의 역사교과서들을 이 정부 주장을 주입하는 일원화된 역사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치 논리에 따라서 역사교육을 왜곡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교민들과 만나서요. 한국 진보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기회주의, 굴욕의 역사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좌파 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꾸겠다도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었네요. 그렇다면 뭔가 물밑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온 공공연한 비밀 같은 일이긴 했습니다만은 집권당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내뱉은 말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2일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도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한 문제를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세대 사학과의 하일식 교수는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추진 문제를 여당 대표가 이른바 정당 외교를 하겠다며 간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은 무지의 소산이거나 역사를 이념 논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신문에 특정 인물, 이 정치 사회적 논란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특정 인물이 일면 또는 전면에 큼지막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뜻깊게 짚어봐야 하거나 되새겨봐야 할 그런 인물이 아니라면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경향신문 이면, 다른 신문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경향신문 이면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막 고인이 된 그런 분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 계속 변한다는 진리 알려준 진보학자. 자본론 첫 완역한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부 김수행 교수 타계. 자본주의 사회가 영구 불멸하리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현실 사회주의 사회의 몰락을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류 역사는 끝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과 같은 세계적 대불황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나쁜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김수행 교수가 자본론 공부라는 책에서 밝힌 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 우리나라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의 선배이자 스승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 교수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73세입니다. 김 교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공식적으로 처음 완역한 진보적 경제학자이자 한국의 척박한 정치 경제학 토양에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였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달 24일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김수행 교수는 1942년 일본에서 태어나서 대구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영국 런던 대학에서 마르크스의 공황 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귀국 후에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민주화 운동으로 대학 재단과 갈등을 빚어서 1987년 고 정운영 교수와 동반 사직합니다. 당시 정치경제학 전공 교수를 원하던 서울대 대학원생들은 김수행 교수를 임용해달라며 수업을 거부하기까지 했죠. 학생들의 바람대로 서울대에 입성한 김수행 교수는 부임 직후인 1989년 2월 그동안 금서로 묶여있던 자본론 영문판을 완역해서 비봉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고인은 서울대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습니다. 고인도 또 다른 이들도 아마 마지막일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는군요. 실제로 김수행 교수가 2008년 서울대를 정년 퇴임하고 성공회대 석좌 교수로 부임했지만 서울대 후임 자리는 마르크스 경제학이 아닌 경제학 일반 전공자로 채워져서 지금도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김수행 교수는 지난해 젊은이들을 위해서 가장 쉬운 수준으로 자본론을 강의한 내용을 묶어서 자본론 공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본론 공부. 유가족들은 미국에서 가족 장례를 마치고 다음 주말쯤에 고인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제자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관련 추모 학술대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자본주의 사회가 영구 불멸하리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현실 사회주의 사회의 몰락을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류 역사는 끝이 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과 같은 세계적 대불황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나쁜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것이 진리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장 쉬운 수준으로 자본론을 강의한 내용을 묶어서 펴냈다는 자본론 공부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한결의 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승자 독식 선거, 총선 때마다 평균 1천만 표나 죽은 표, 사표란 얘기죠. 자, 지금의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모두를 갖는 그 선거 제도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치러진 역대 7차례 총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선거 때마다 유효 득표의 절반가량인 1,000만 표 이상의 사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당선자의 표보다 낙선자의 표가 더 많았던 경우도 4차례나 돼서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가 결합한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독립적인 사회운동체 비례대표제 포럼이 자체 분석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에 치러진 13에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한한 내용이겠죠. 총선마다 당선자들이 얻은 표는 평균 987만 8천여 표로 낙선자들이 얻은 표는 이보다 더 많은 1023만 2362표였습니다.
비율로는 49% 대 51% 정도 됐다고 하고요. 사표가 더 많은 나라인 겁니다. 소수 정당이 약진했던 2004년 17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구 한석당 평균 투표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17대 총선 당시 다수당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1명이 얻은 평균 득표는 6만 9천여 표였는데 민주노동당은 이 수치가 평균 46만 115표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노동당 7표 값과 열린우리당 1표 값이 동일하게 취급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표라는 게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발생을 했다는 얘기겠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다시 한번 등장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게 옳다고 우리 당은 생각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한겨레가 6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김무성 대표 현지 시각으로 엊그제 국회의원 정수 논란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례성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를 조금이라도 늘리자. 이런 주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막연한 불신 탓에 별로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누리당 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자체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은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를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당론을 이렇게 정하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김무성 대표가 이것 또한 공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늘리려는 이유는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의원들과 지역구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영남권 의석 축소 등을 우려한 것이라는 이런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비판 한겨레도 짚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사족 비슷하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요. 한겨레 6면에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또 나와 있는데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가 등장을 합니다. 조국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선거구 개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새누리당의 과반이 무너지니 그런 거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대선 주자로서 당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개인적 셈법도 작용했을 것이다. 개인적 셈법이라고 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일컫는 겁니다. 조국 교수는 이어서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내용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야당에 유리한 제도라거나 색깔론까지 더 씌워서 흠집을 내려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보자면은 사실 더 말할 여지가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그냥 의미 없는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게 비례성이라는 가치로 구현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정치 현장에 반영이 되는 거, 이것은 일종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제도 아니냐. 어차피 권력구조라는 것도 미국에 있는 것을 따왔는데 그것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왜 문제가 되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따지자면은 미국 권력구조의 순기능적인 그런 요소들은 우리나라에서 탈락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논리는 먹혀들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 학술적 또 정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이렇게 답은 간단한 것 같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 그러나 역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집권 여당의 힘이 셀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은 쉽지는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2015년 8월 3일 월요일 아침 국민라디오 주간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세계일보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6일 현장 간담회 고비, 이런 제목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 연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앞서 두 차례 국회 정보위 회의를 거쳐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여당과 도리어 증폭됐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양당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키로 한 오는 6일 국정원 현장 간담회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담회가 파행하면 해킹 국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요. 지금으로 봐선 간담회 개최 여부가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국정원으로부터 당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가 도착했다. 별 내용이 없고 이대로라면 간담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사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국정원 관련 이슈는 일면에서는 물론이고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의미 있게 한번 짚어볼 만한 제가 좀 급하게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큰 틀에서 조금씩 그 이슈가 괴멸돼가고 있다. 신문지상에서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6면입니다. 야권 재편 움직임 속 민주당 당명 쟁탈전, 이런 제목이고요. 야권 재편 움직임 속에 때 아닌 민주당이라는 당명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신당 추진 세력이 정치권의 기억에서 사라진 민주당 당명을 중심으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예, 이 신당 추진 세력과 새정치연합 탈당파 및 원외 정당인 이 민주당, 이 사이에 연대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당 추진 세력 입장에서는 야권 적통성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고요. 특히 민주당의 실질적 대주주가 86그룹의 원조인 김민석 전 의원이라는 말이 돌면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김민석 전 의원이 조만간 정치적 족쇄가 풀리는 만큼 민주당 간판으로 신당 추진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야권 재편 구도가 나름대로 복잡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김민석 전 의원, 2002년 대선이 기억이 납니다. 정몽준 당시 후보하고 손을 잡았었고 후단협 등등등 여러 가지 단어와 장면이 머리를 스칩니다. 경향신문 신면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성폭행 미스테리. 현역 국회의원이 대낮에 호텔에서 40대 이 보험 설계사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건, 휴일 사이 어제 하루 동안 많이들 접하셨죠. 경북 지역이 지역구인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의원이 이 여성을 대구의 한 호텔로 불러서 성폭행을 했고, 그리고 돈을 한 30만 원 줬다고 하죠.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 여성이 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그랬다가 돌연 이게 완전한 강제는 아니었다, 어느 정도 나도 동의한 측면이 있다, 그런 전제로 관계를 맺은 것이라서 성폭행은 아니다 라면서 또 신고를 취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알쏭달쏭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대구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요, 피해자의 진술이 다시 바뀌지 않는 한 성폭행 혐의로 해당 의원을 처벌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해당 의원에 대한 조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에 착수했고
범죄의 사실이 밝혀지면 최고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요. 글쎄요, 뭐 대단한 것이 밝혀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기사가 한 꼭지 눈에 띄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입니다. 미래 핵심 관료 행시 합격자 83%.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돈.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정부 부처에서 고급 관료로 일하게 될 예비 사무관 10명 중 9명. 10명 중 9명이라는 거는 그냥 전부 다라는 것이겠죠. 예, 10명 중 9명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부의 분배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10명 중 8명 역시 절대 다수 거의 답니다.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돈이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예.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국가공무원 시험 5급에 합격해서 연수 중인 예비사무관 51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신임 공무원 가치관 및 의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예비사무관들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기회 불평등이 만연해 있으며 돈과 권력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답니다. 설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부의 분배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91.5%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82.9%, 83%죠 약.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돈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예비 사무관들이 이 고위 관료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사회의 현실, 진단이 명확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그만큼 체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무사한 일, 한 어떤 태도 내지는 일신을 보전하려는 태도로 또 공직을 수행해 나가지 않을까. 결국 그런 데서 눈치 빠르게 살아남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어느 쪽으로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해석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질문은 어쨌든 아닌 것 같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길을 걸을 예비 사무관 절대 다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씁쓸한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2015년 8월 3일 월요일에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해 주신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국민라디오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